자, 연애라는 건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돌이켜보면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대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해요. 속으로는 이 부장 개새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부장님 덕입니다. 라고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이런 게 계속해서 바뀌는 남자들은 이게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고 애틋해서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내일 스테이크 썰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통장 잔고가 막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함박 스테이크 집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가성비 여친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런 사연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랑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호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는 말을 하는데 그게 핑계처럼 들려요. 저를 만날 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느낌도 보이고요. 항상 제가 우선순위가 뒤처진 느낌이에요. 저 가성비 여친인가요? 지난주 방송 때 이렇게 딱 나왔던 주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딱 모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성비 여친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성비 여친은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는 여러분을 봤을 때 그렇게 대해도 상관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성비 여친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정의를 해놓고 보자면 말 그대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돈이나 시간 등 이런 노력을 쏟지 않아도 편하고 재밌게 좋게 만날 수 있는 여친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A는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깐깐해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B는요, 온화하고 이해심도 깊고 뭘 하든 하지 않든 좋다고 그냥 손이 안 가는 스타일이라고 두 여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이때 남자의 입장에서는 B 같은 여자를 봤을 때 좀 더 가성비 여친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더 잘해주든 더 못해주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 좋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연애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이 당연히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근데 진지한 관계인데 진지한 노력을 하진 않아? 전형적인 가성비 여친으로 취급하는 예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성비 여친이라는 거, 이건 결국 남자 측의 조건과 여자 측의 조건이 모두 성립하게 되면 가성비 여친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2편으로 구성을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성비 여친으로 대할 남자의 싹수, 그 남자에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 2편에서는 가성비 여친으로 취급받기 좋은 그 여자들의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전부 성립을 해야지만이 저 가성비 여친인가요?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인 여자친구를 가성비 여친으로 대할 그 싹수를 가진 남자들의 특징,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 굉장히 계산적이다. 일단 가성비라는 말 자체의 뜻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가격 대비 품질이나 만족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 A와 B를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건 A 제품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나. 이처럼 이런 오늘 영상 속에 해당하는 남자들도 애초에 여자를 바라보는 그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보편적인 남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만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하면서 감정을 키워가요.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 사람과 내가 웃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을 해주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만큼 집중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들이 나뉘게 돼요. 하지만 오늘 영상 속 남자들은 본인이 만났었던 지난 여자들 혹은 본인이 쓰는 시간과 돈, 그것들을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키워갈지 말지를 생각하는 부류예요. 여러분과 대화가 조금 안 통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성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애초에 이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를 대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계산적인 경향을 띈다면 합리적으로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 인간관계에 계산적인 사람이야?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딱 구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맥 중에 가장 오랜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인맥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라고 느껴지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친구를 비롯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좀 맺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득을 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길게 유지하는 이유에는 계산이 아닌 정, 의리, 사랑, 추억 등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른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성비 여친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은요, 말이 항상 바뀌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뱉은 말을 잘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 다시 내가 생각을 바꿔보니까 결정을 바꾸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거든요. 혹은 다른 판단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연애를 하면서 가성비 여친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냐? 야, 연애라는 건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돌이켜보면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대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해요. 속으로는 이 부장 개새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부장님 덕입니다 라고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하지만 반대로 연애는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요. 사랑한다고 더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서운함을 느끼면서 토라지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이런 게 계속해서 바뀌는 남자들은 이게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고 애틋해서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내일 스테이크 썰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통장 잔고가 막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함박 스테이크 집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이 여러분이 과정에서 겪으면은 뭔가 가성비 여자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 실증을 쉽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실증을 쉽게 느끼는 스타일이라면 우리의 연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여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애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라는 부분 때문이에요. 연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애 초기와 중반으로 나눠봤을 때 연애 초기 때는 설렘이라는 게 그 연애의 큰 파이값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연애 중반 이후로부터는 설렘이라는 게 좀 잦아들게 되면서 우리 관계에 익숙함이라는 게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증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 설렘은 곧 가치가 큰 감정, 익숙함이라는 건 가치가 덜한 감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든 간에 내 심장을 좀 웅장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좀 열광하는 부류가 있죠. 그렇게 설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세요. 초반처럼 보였었던 노력이나 애정, 시간, 돈 이런 것들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설렘을 어차피 주지 못하니까 뭐하러 거기에 내가 돈을 써? 이런 계산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들은 흥미를 느끼는 만큼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실증을 느끼는 만큼 시간과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네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냉정하지 못한 우유부단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세 가지 조건, 계산적이고요, 오늘 내일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실증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증을 느꼈다면은 헤어지는 게 답 아니에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우리가 입장 바꿔 그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증을 느끼면은 사실 헤어지는 게 그냥 답이에요. 더 이상 내 여자친구가 매력적이지 않고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계속해서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우유부단함인 이 네 번째 이유가 돼요. 여자친구를 놓기는 싫고, 그렇다고 계속 뭔가 잘해주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그만큼 잘해주지 않아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좋진 않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진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내가 시간이나 돈, 노력을 들이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계산값을 대충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아, 얘는 만족해, 그러면은 그런 관계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플러스 네 번째, 냉정하지 못한 이 우유부단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그냥 반쪽짜리 영상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가성비 여친으로 대해도 괜찮아 하는 여자들의 잘못된 습관까지 따져봤을 때 가성비 여친이 나오는 거니까 오해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